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해원의 생활 법률 오래간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이번에는 부동산 양도세율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는데요. 다 정리는 못하고요. 일반적인 경우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 할 때 세금은 어떻게 정리되어 가는지, 어떤 경우에 팔아야 될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만 우리 재테크 수단 차원에서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세대 1주택 우리가 비과세 양도소득이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데 있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 좀 무슨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1세대 1주택은 이 비과세 양도소득이 되는데 요건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근데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줘야 돼. 이번에는 뭐 법이 개정돼서 12억이나 한다는데 하여튼 현재 기준은 12억을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만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조정 지역에 있는 경우는 2년 이상 보유 말고 2년 이상 거주도 추가된다. 여기서 핵심 사항은 2년 이상 보유는 해야 된다. 주택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율 정리를 해드린다면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테크할 때 부동산 투자를 말하거든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와 일반적으로 건물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건물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 건물이 있고 뭐 주택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투자하는데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지만 주택은 앞으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주택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말라. 일반 건물을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된다. 다만 일반 건물은 바로 토지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장적으로 단기 차익 경우에는 좀 과세를 좀 심하게 한다는데 1년 미만은 50% 때리고요. 2년 미만은 40%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은 일반 세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1년 이내에 내가 사고 팔았다. 양도 이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린다면 세금이 50%라 이렇게 뭐 40%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내가 판금액이 50%가 아니고요. 무조건 소득 금액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소득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1억 주고 샀는데, 1억 주고 샀는데, 내가 뭐 1억 5천 주고 팔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 남았죠? 그렇죠? 그럼 5천만 남았죠. 그렇죠? 이 5천만에 남는 거에 대해서 1년 이내에 팔으면 50% 때리고, 2년 이내에 팔면 40% 때린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2년 이상 팔면 어떻게 되냐? 일반 세율을 가셔야 된다. 일반 세율의 말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일반 세율은 바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 중에 1200만 원까지는 6%를 가셔야 하고,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은 15% 가셔야 한다. 요 단계별로 가셔야 한다. 그런 뜻이죠. 요 일반 세율표는 우리가 각종 사업소득이라든지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 과표가 1200만 원은 이하면 6%고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은 15%다.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과표 그거를 보면 전에는 뭐 8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40%인데 요즘 세율을 좀 많이 좀 변경 많이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8,800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요 단계 부분은 35%다.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양도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과표 기준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만약에 과표가 1억이다. 그러면 1억 기준으로 다 35%를 가셔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1억 중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1억 중에서도 1억 중에 1200만 원까지는 6%를 가셔야 한다는 거죠. 6%를 가셔야 하겠고 1억 중에서도 1억 1200만 원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5% 가세한다는 바로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요 일반 세율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우리가 각종 뭐 나의 세금이 얼마 정도 될까라고 많이 또 계산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지는 그래서 했는데 토지 중에 나대지 즉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토지는 뭐 우리나라 뭐 한정되어 있다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냐고 그대로 나대지 쉽게 말해서 경상도 말로 하면 미키났다 그러죠. 아무 사용 안 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우리가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대지를 샀는데 건물을 안 짓고 그대로 나대 상태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판다 이거죠. 그죠? 그게 바로 비사업용 토지, 즉 업무에 사용 안 했다. 용도에 맞게 사용 안 했다. 바로 그 나대지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경우이다 보니까 예서 내가 농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갖고 있다 내가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 바로 나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바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를 심하게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세율이 보면 1년 미만은 바로 50%대입니다. 2년 미만은 40%고요. 아까 그거는 똑같죠, 그렇죠? 아까 세월이 보면 똑같이 이런 세월을 보면 되잖아, 그렇죠? 50% 세월 똑같은데 다만 우리가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10%로 가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가표가 만약에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일반 세월에 이제 2년 이상 보유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표가 좀 이상한데 일반 세율에다가 10% 가산한다면 아까 1,200만 원까지는 어떻게 되죠? 6%로 했잖아요. 그렇죠? 6%에다가 만약에 내가 1년 미만 보유했다면 6%에다가 바로 10% 가산하면 16%잖아요. 그렇죠? 이 16%와 1년 미만의 50%는 요새 큰 세율을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는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그리고 또 일반 세율에 10% 적용해가지고 큰 세율을 가산한다. 이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우리가 뭐, 땅 사가지고, 뭐, 하여튼, 뭐, 얼마 많이 벌었다. 만약에 2억을 만약 가표를 때렸다라고 한번 해봤을 때, 그러면 2억을 지금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1월 달에 내가 1월에 어떤 땅을 샀는데 지금 6월이다. 갑작스럽게 뭐 땅이 부족한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만약에 가표를 2억 정도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그럼 지금 당장 파는 게 유리하냐? 2년 지나서 팔았냐? 따라서 지금 당장 파면 50% 세율 가셔야 되겠죠. 그럼 1억 정도 세율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2년 지나고 보면 또 여기 세율 적용되잖아요. 그죠? 일반 세율 10% 가산되니까 이 얘기면 값이가 어떻게 되죠? 아까 보면 이 2억이면 요 구간 되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 일반 세율은 38%잖아요. 여기 플러스 10% 하면 어떻게 되죠? 48%잖아요. 그렇죠? 그럼 48%나 50%나 아까 1년 이내에 팔면 그럼 지금 당장 비교를 했을 때 1년 이내에 팔면 50%잖아요. 그렇죠? 근데 2년 있다가 팔아더라도 아까 계산은 만약에 2억이 따랐다면 2억이 가피가 생겼다면 아까 표에 봤다시피 48%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양도 차익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세금이 50% 무는 거나 2년 지나서 48% 무르나 큰 차이가 뭐 2%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팔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에, 뭐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또 2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또 부담할 수도 있고 내가 돈이 없어서 은행 이자를 빌렸다면 은행에 대출 빌렸다면 또 은행 비용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내가 결국 따지면 이렇게 아까 이 단계세율
2단계 세율을 보면, 뭐 1억 초과, 1억만 8,800만 원 초과되면 여기 35% 플러스 10% 가산하면 45%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8,8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이상 생긴다면 1년 여기서 봐드렸다시피 일반 세율이 10%로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48%니까 지금 1년 당장 판단하더라도 50%잖아요. 그럼 1년 지나가 팔면 돼. 이게 40%잖아요. 근데 이 중에 큰 세율이니까 오히려 더 큰 세율이 그 혜택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1년 미만에 팔 경우에 약간 고민에 빠지지만 1년만 지나면 2년 지나서 파는 거나 1년 지나서 파는 거나 의미가 없다. 바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건물은 아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택에 투자한다. 그리고 또 분양권 아파트 분양 당첨을 받았다. 조합은 입주권을 샀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개발하면 입주권을 팔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중요한 거 아까 보아드렸다시피 2년 이상의 보유하게 되면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1년 미만에 팔면 70% 과세가 된다. 앞으로 주택에 투자하더라도 뭐 무조건 1년 이내 팔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70%. 양도치 70%면 뭐 여기서 주민세 10%까지 감안하면 77%잖아요. 그죠? 77% 모으면 뭐 남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1년 지나서 팔면 60%다. 마찬가지 주민세 10%하면 66%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주택하면 2년 이상은 보유해라. 바로 그런 내용 같네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년이 지나더라도 무조건 60%다라고 되네. 이제 최근에 뭐 아파트 분양권 받아가지고 만약에 지금 당장 팔았다라고 하면 좀뭐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익이 짭짤합 했는데 지금은 분양권 받아도 무조건 최저 세율을 60% 맞는다. 만약에 1년 이내 팔면 70%죠. 1년 이상 팔거나 뭐 60% 이렇게 똑같으니까 지금은 최소 60%는 과세가 된다. 그냥 아파트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럽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같이 간다. 토지와 건물은 같이 가고 이때 건물 주택 빼고 토지와 상가 주택 같은 그렇게 가고 다만 토지도 나대지 상태로 팔면 일반적으로 1년, 2년 그리고 2년 지나서 팔면 그래도 10% 가산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 이내 팔면 뭐 50%, 1년 지나면 40%, 그 다음 2년 이상 팔면 10% 가산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그걸 아까 말한 상가주택 토지랑 같이 보면 되고,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아까 봤었잖아요. 그렇죠? 70%, 60%또 일반 세율. 그렇게 따지고 보면 더 이상 투자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주택은. 이렇게 참고하시고, 요 정도만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내가 뭐 부동산 투자로 인해 가지고 대충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내가 세테크 차원에서 뭐 건물을 어떤 투자를 한다,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택은 이제 한번 갔잖아요, 그렇죠? 그냥 건물 위주로 상가 건물 위주로 많이 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생활법률 이렇게 세율 정리를 한번 일반적인 경우에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